전세 안 나가서 속 타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빨리 맞출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오늘 무조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괜히 넋놓고 있다가는 신용불량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진짜 어떻게든 전세를 꼭 빼야 된다는 분들, 제가 최후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따라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물량 많아지는 건 오늘 내일 일이 아닌데요. 최근 인천에선 검단 신도시 입주가 연이어 계속되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전월세 물량 소화하지 못하면서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죠. 세입자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집주인분들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입주가 끝나면 전세 숫자가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데요. 검단 같은 경우는 워낙 입주가 계속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매물이 마를 날이 없죠. 한번 기회를 놓치면 한참 동안이나 애먹을 수 있습니다. 전세 어떻게든 꼭 빼야 된다는 분들, 오늘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전세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최후의 방법, 마지막 수단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임자 있을 때 하십시오. 무조건 한다는 사람 있을 때 계좌 바로 주고 돈 받고 계약하십시오. 얼른 진행하셔야 돼요. 마음 바뀌기 전에 말이죠. 입주 아파트가 계속 이어질 때 전세 매물은 차고 넘칩니다. 세입자분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 거죠. 이 집 아니면 저 집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을 때 이번에 찾아온 황금 같은 기회, 천재 이루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세 500만 원, 1000만 원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 못 받아서 굶어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임자 있을 때 계약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되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중개해준 부동산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때 괜히 그 부동산 꼬임에 넘어가서 너무 싸게 전세를 줘버렸어, 이런 생각은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임자 있을 때 맞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절대 진리, 가격이 깡패입니다. 예전 제 영상 중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집 팔 때 이렇게 한다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조회수 기록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가격이 깡패. 그 영상은 이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 속의 카드를 참고하시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제일 싸게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고 무조건 가격입니다. 전세 거래가 안 되고 수요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정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 명, 두 명이라도 집을 보러 오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어떤 집을 찾을까요? 당연히 싸고 좋은 집일 겁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 니즈에 맞추시면 되죠. 싸고 좋은 집. 싸면 쌀수록 집은 더 빨리 거래가 될 겁니다. 너무 전세를 싸게 주면 잔금을 못 치른다는 분들, 가능하다면 대출을 조금 받고 전세를 좀 더 싸게 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의 시세가 3억이라고 치면 나는 대출 1억 받고 전세를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내는 방법이죠. 세 번째, 에어컨은 기본 필수입니다. 이게 한 3, 4년 전부터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전세 놓는 집 아예 에어컨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 방 3개짜리 국평 기준으로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고요.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84 타입 국평 기준으로 많게는 5대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분양할 때 옵션으로 대부분 선택하셨겠지만 혹시나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입주 전에 하시면 더 좋고요. 입주 전 공사가 금지되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도 몰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이 잔금이면 오늘 몰래 에어컨을 불러서 미리 설치하는 그런 경우죠. 이건 아파트에선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니까 동네 부동산 또는 에어컨 회사에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 옵션은 다다익선. 풀치장 한껏 꾸미고 소개팅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상 줘야 되잖아요. 아파트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상당히 그 종류가 많은데요. 중문, 줄눈, 탄성, 방충망, 식기세척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결국은 내 집의 가치를 보존하는 거니까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옵션이 있다면 잘 갖춰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입주 청소도 빼놓지 마시고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듯이 입주 청소, 블라인드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차피 전세 빼야 되는데 못할 게 뭐 있을까요? 다섯 번째, 중개보수 따블. 내 집 전세 빨리 빼주면 수수료 더 주겠다는 분들 계신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를 비싸게 내놨다면 중개보수 10배를 줘도 안 나갈 거고요. 가격 옵션이 적당하다면 세입자를 쉽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중개보수를 많이 준다면 그 부동산 입장에선 조금 더 신경 써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개보수를 많이 주냐 안 주냐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집 주인이 중개보수 2배, 3배 준다고 했어요. 이 집으로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어차피 중개보수는 법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중개보수를 깎지 말고 확실하게 주는 것만으로도 참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경 써주길 원한다면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 사들고 가시던가 아니면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으십시오. 6번째, 부동산에 직접 가서 매물을 내놓으세요. 전화로만 연락하는 손님, 그리고 직접 찾아간 손님, 어떤 집이 더 빨리 빠질까요? 답은 더 싼 집.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재 동네 상황, 주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부동산들이 지금 바쁜지 안 바쁜지, 손님들이 보러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 전략을 달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부동산 사무실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곳인지, 성심성의껏 손님을 대하는 곳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또 잘할 것 같은지 관상도 좀 보시고요. 사람을 잘 꼬실 만한 곳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7번째, 최소 5곳 이상. 전세가 안 나갈 땐 한두 곳만 내놓지 마시고요. 최소 5곳 이상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막 동네방네 다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뿌려질 경우 내 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경하는 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 5곳 이상 내놓으시고요. 내가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들한텐 꼭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더 있는데요.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 그 중에서 전세가 없는 곳의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으십시오. 전세가 없는 단지, 손님이 와도 집을 보여줄 곳이 없는 곳이라면 지금 내놓은 이 전세 매물 하나하나가 상당히 귀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곳까지 손님을 데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최후의 방법은 끝판왕 필살기, 출혈을 감수하는 겁니다. 최후의 방법은 당연히 가격 내리기가 될 건데요. 정말 마지막 보루, 최후의 필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내주거나 전세보증보험료를 내준다고도 생각해보세요. 이자 비용 얼마나 될까요? 전세대출 2억 받았을 때 금리 4%로 잡으면 1년에 이자 800만 원 될 겁니다. 그럼 이자 한 달치 또는 6달치 아니면 1년치 이렇게 이자 비용만큼 집주인이 대신 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혹시 월세라면 렌털프리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상가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처음 들어올 때 한 달, 2달, 3달 정도 월세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인테리어나 영업 준비 기간을 주는 거죠. 주택에선 이런 렌털 프리 개념이 거의 없지만 그거야 뭐 집주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아쉬운 상황에서 어떤 거든 시도해 봐야겠죠. 혹시 몰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고요. 세입자한테 다 맞춰주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거부터 꺼야 되잖아요. 전세 빨리 맞춰야 되니까요. 전세가를 내리거나 이자를 내주거나 이렇게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면 세입자가 혹할 만한 조건을 거는 겁니다. 기간 단기 가능 1년, 1년 6개월, 6개월도 가능. 반대로 장기도 가능 2년 이상, 2년 반 3년 가능.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미리 귀띔을 해주시고요. 신혼부부 환영, 특히 반려동물 환영이면 찾는 사람들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집이 더럽혀진다고 반려동물 절대 안 돼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지금 전세 못 맞추면 뭐다? 굶어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려동물 키워도 된다고 하시고요. 원상복구 특약을 꼼꼼히 적어 놓으십시오. 파손, 훼손, 오염, 악취 등으로 인한 것은 입주 청소처럼 깨끗이 돌려놓고 나간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파트 잔금은 웬만하면 입주 지정 기간 안에 끝내는 게 좋은데요. 정말 마지막 데드라인은 중도금 대출 보증 기간입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 마감 시한, 건설사 잔금보단 중도금 대출 상환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때 중도금 대출을 기간 안에 못 갚으면 은행권 연체 이력이 남아서 앞으로 줄줄이 일들이 다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데드라인이라는 점 생각해 두시고요. 앞서 말했던 방법들 다 써봤는데 안 통한다. 그럼 그 해결책은
가장 기본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 뭐라 그랬죠? 가격이 깡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